안녕하세요. 골드만 삭스입니다. 오늘은 기독교 중에서도 개신교, 개신교는 그 기독교의 그 옛날에 그 카톨릭과 대항해서 새로 나타난 곳이 이제 개신교가 되겠죠. 개신교의 시작은 1517년에 마틴 루터 킹이 95개의 그 반박문을 교회 정문에 게재를 하면서 개신교가 시작이 되었죠. 그러니까 1517년에 시작이 된 개신교가 지금의 기독교가 되어 있습니다. 기독교에는 뭐 장로교, 감리교 뭐 이런 여러 종파들이 있지만은 어떻든 그것들이 전부 기독교 개신교가 되겠고, 카톨릭은 천주교가 되겠습니다. 카톨릭은 이제 그 종전부터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제 카톨릭에서는 이제 구약 성경을 주로 믿는 것이 이제 카톨릭이 되겠고, 신약 성경을 주로 믿는 것이 개신교가 되겠습니다. 1517년에 마틴 루터가 95개가 반박문을 그 교회에 대해 걸었을 때는 기독교가 그동안에 카톨릭이 그동안에 이제 부패가 심해가지고 교황이 무슨 면죄부를 팔아서 장사를 한다든가 뭐 이런 그 폐해가 많았죠. 그래서 이제 면죄부 이런 거를 이제 없애라. 그 쓸데없는 거다 하는 거고 이제 그 개신교가 시작이 됐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게 이제 그 점점 전 유럽에 이제 이 개신교가 이제 퍼지면서 1531년에 영국의 왕인 헨리 8세가 영국 성직자들에 의해서 잉글랜드 교회의 수장으로 인정을 받게 되겠습니다. 헨리 8세는 이제 카톨릭이 되겠습니다. 1559년에 이 그 영국에서는 기존의 이제 카톨릭의 본산이 로마에 있는 교황청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초대 교황은 이제 예수님의 제자였던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 되겠고, 그 이후로 계속 그 로마에서 그 교황이 이제 줄줄이 이어지면서 교황의 영향력이 엄청나게 유럽 세계에 강하게 미치고 있었죠. 그래서 뭐 황제라든가 왕과 동일한 권력 또는 그 이상의 권력을 교황이 누리고 있었지만은 어떻든 이것도 이제 오래되다 보니까 이제 그 폐해, 부패라든가 뭐 이런 것들이 이제 교황이 이제 부패가 많죠. 그래서 역대 교황들을 쭉 살펴볼 것 같으면은 교황들이 아주 그 돈도 밝히고 또 여자도 밝히고 여자 관계도 복잡하고 뭐 이런 그 교황들이 엄청나게 많았습니다. 존경받는 순수한 종교 지도자가 아니라 거의 뭐 이제 정치화된 어떤 그 지도자의 반열에 들어가게 된 거죠. 그래서 이제 이 교황들이 계속 그 로마에서 자리를 잡으면서 카톨릭 사회를 지배를 하고 있었지만은 그 당시에 이제 1559년에 영국의 헨리 8세가 이 교황의 영향력에서 이제 벗어나겠다 이렇게 이제 선포를 한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이제 가장 큰 권한이 이제 파문이죠. 너를 파문한다, 왕을 파문한다. 그러면 이제 그 왕은 어떤 종교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지도력을 인정을 못 받게 되고 버림받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교황이 파문을 하게 되면은 아무리 왕이라 할지라도 백성들이 외면을 하게 되고 그의 정치적 영향력이 상당히 약해지게 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그 당시에 이제 헨리 8세는 영국의 왕이었는데 원래 첫 번째 부인이 스페인 출신의 캐서린이었습니다. 캐서린이었지만은 이 그 헨리 8세가 두 번째 부인으로 딴 여자를 얻고자 했는데 그 교황이 허락을 안 해주죠. 이혼과 재혼을 딴 여자와 결혼하는 거를 허락을 안 해준 거에 대한 불만으로서 헨리 8세가 나는 이제 더 이상 교황의 영향력을 안 받는다. 우리는 이제 새로운 딴 카톨릭 교회를 운영하겠다 하면서 영국 자체 내에 카톨릭인 성공회, 그러니까 영국의 국교가 됩니다. 그래서 이 성공회를 공식으로 선포를 하면서 로마에 있는 로만 카톨릭하고 결별을 하게 되겠습니다. 이 헨리 8세의 딸이 그 엘리자베스 1세죠. 이 엘리자베스 1세가 영국을 아주 강대국으로 만드는데 아주 주변에 아주 그 조그만 나라에서부터 아주 강한 나라로 만드는 것이 이제 엘리자베스 1세가 되겠습니다. 이 헨리 8세의 딸이죠. 이 사람은 이제 그 카톨릭하고 개신교하고
아까 그 마틴 루터가 만든 것이 이제 개신교죠. 중도적인 입장을 취하게 되겠습니다. 이후에 이제 로마의 그 왕권은 카톨릭의 계열이면서 로마 교황청하고는 결별한 영국 성공회, 영국 국교를 지도층은 믿게 되고 영국 백성들은 개신교, 그게 이제 청교도가 되는 거죠. 이 청교도를 믿게 되면서 여러 가지의 그 종교적인 대립, 정치적인 대립이 계속 일어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1603년에 영국의 왕으로 즉위를 한 제임스 1세는 왕권 신수설, 왕의 권리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라는 것을 주장하면서 카톨릭의 일종인 영국의 국교 성공회를 강력히 지지를 하면서 백성들의 종교인 청교도 개신교를 철저하게 탄압을 하면서 백성들의 반발을 사게 됩니다. 1625년에 즉위한 찰스 1세는 청교도를 믿는 스코틀랜드, 스코틀랜드는 이제 개신교화 됐죠. 스코틀랜드에게 성공회를 강요를 하다가 청교도 혁명을 유발하고 1649년에 처형이 돼서 죽게 됩니다. 하지만은 이후에 청교도 혁명의 세력을 잡았던 크로멜의 세력이 이제 한 십몇 년 동안 통치를 하다가 사라지고 다시 왕정으로 복고가 되면서 영국에서는 피를 흘리지 않는 혁명, 명예혁명, 이걸로 인해서 상당히 민주화가 빨리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때 이제 뭐 권리장전 이런 것들이 선택이 되고 명예혁명이 성공을 하면서 영국에서는 민주주의가 피를 흘리지 않고 성공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그 귀족들이 믿는 성공회가 더욱더 강화된 걸로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좀 살펴볼 것은 이제 그 아리아인이라든가 이런 그 옛날의 그 민족들에 대해서 볼 때 지금 영국에 주로 있는 민족들이 노르만족이죠. 지금 영국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 대부분 노르만족인데 이 노르만족이 서기 1000년경에 정복 왕인 윌리엄이 프랑스 북부에 있는 노르망디로부터 영국으로 건너오면서 영국을 점령을 하죠. 그게 이제 서기 1000년경에 그 노르만족인 윌리엄 1세가 윌리엄 대제가 이제 그 정복왕, 이 사람이 이제 영국을 점령하면서 노르만이 이제 그 영국을 지배를 하게 됐지만은 이 노르만인들이 서기 1000년 전에 오기 전에 영국에 원래 살고 있던 민족은 앵글로 섹슨족이 되겠습니다. 이 앵글로 섹슨족 노르만족도 이제 원래 스칸디나비아 반도 저 북쪽에 이제 노르웨이, 스웨덴, 핀란드가 있는 스칸디나비아 반도에서 시작된 것이 노르만족이기도 하지만은 얘네들이 이제 프랑스 북부에 와서 이제 노르만 공국을 세우고 그것은 이제 다시 이제 영국으로 건너왔지만은 그 이전에 있던 앵글로 섹슨족도 이쪽 그러니까 그 스칸디나비아 근처에 있는 여기 발티케가 있죠. 그러니까 이제 덴마크 쪽 부분에서 이제 시작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앵글로색슨족은 이 발티케, 이쪽 발티케가 이제 여기죠. 여기가 이제 스칸디나비아 반도, 영국, 그다음에 프랑스, 독일 뭐 이렇게 돼 있죠. 여기 독일인데 이게 독일이고 여기 독일 위에 여기에 이제 덴마크가 자리를 잡고 있는데 이쪽에서 시작이 된 게 앵글로색슨족이 됐습니다. 앵글로색슨족이 이제 여기가 이제 그 덴마크가 있는 걸 이제 유틀란드 반도라고 부르죠. 톡 튀어나왔기 때문에 유틀란드 반도인데 이쪽에 덴마크와 유틀란드 반도, 그다음에 이제 여기 독일 북쪽, 여기 이제 그 독일 북쪽에 함부르크가 있죠. 이런 그 이 독일 북쪽에 이쪽에서부터 시작을 한 이들이 서기 5세기 경에, 그러니까 노르만들이 이제 1000년경에 왔는데 얘네들이 이제 그 전에 한 500년 전, 서기 400년, 500년 요때 이제 잉글랜드로 이쪽 잉글랜드죠. 여기가 잉글랜드고 이쪽이 잉글랜드 서쪽이 웨일즈라고 그러죠. 그다음에 잉글랜드 요 북쪽을 스코틀랜드라고 부르죠. 그래서 이제 이쪽은 이제 아일랜드가 따로 섬이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들이 이제 서기 한 400년, 500년 경에 이 잉글랜드로 넘어온 민족이 앵글로 섹슨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게르만족이기 한데 10세기에 와서는 여기 이제 프랑스 북부에서 이쪽으로 건너온 노르만족에게 밀려나게 되겠습니다.
또 하면 이제 아리아인이 있는데, 아리아인은 이제 여기 이제 보면은, 이게 아라비아 반도죠. 여기 인도가 있고, 여기에 이제 지중해가 있고요. 여기에 이제 흑해가 되겠습니다. 여기 이제 카스피해가 되겠고, 아랍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 카스피해 이 그 동쪽이 중앙아시아가 되겠죠. 이 카스피해 동쪽에 아랍해를 포함하고 중앙아시아에서 맨 위에 있는 게 카자흐스탄. 그 다음에 이제 그 바로 요 아랍에 접해 있는 게 우즈베키스탄. 그다음에 이쪽에 있는 게 이제 카자흐스탄, 요 밑에 있는 게 이제 타지키스탄. 그다음에 이제 카스피의 바로 요 밑에 동쪽에 있는 것이 투르크메니스탄. 그래서 이제 중앙아시아 5개국이 이쪽에 자리를 잡고 있고요. 중앙아시아 5개국 밑에가 바로 이제 아프가니스탄이 있죠. 그다음에 이제 아프가니스탄 밑에가 이제 파키스탄이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쪽으로 넘어가면서 여기 이제 이란이 되겠습니다. 이 카스피의 남쪽에 이란의 수도인 테헤란이 있고 여기가 이란이 되겠고 여기 이제 메소포타미아 지역이죠. 여기 이제 티그리스강, 유프라테스 강이 있죠. 요 지역에 이제 이란이 있죠. 이란이 있고 이제 이쪽은 이제 레반트 지역이라고 해서 이쪽에 이제 시리아, 요르단, 그다음에 이제 레바논, 그다음에 이스라엘, 뭐 팔레스타인 뭐가 여기가 있고요. 여기가 이제 그 아프리카하고 이 그 아라비아 반도를 잇는 것이 이제 시나이 반도가 되겠고, 이쪽이 이제 이집트가 되겠습니다. 이집트 밑에는 이제 바로 수단이 되겠죠. 수단이 있고, 수단 밑에가 에티오피아가 있겠고, 에티오피아 밑에 이쪽 퍼져나온 곳이 이제 소말리아가 되겠습니다. 그다음에 이쪽 그 아라비아 반도 밑에는 이제 예멘과 오만이 있고, 이쪽에는 이제 그 UAE, 아랍에미레이트, 두바이 뭐 이런 나라들이 자리를 잡고 있죠. 그다음에 여기 인도가 되겠고요. 여기 이제 실론섬, 스리랑카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떻든 이 그 지중해와 접해 여기 터키죠. 지금의 이제 튀르키예 공화국이 돼 있죠. 터키와 이 시중에 접해 있는 흑해 북쪽에 이쪽에서 발원한 민족이 아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들이 이제 이 그 여기 이제 그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를 이제 우리가 카카스 지역이라고 그러는데 이쪽 카카스 지역하고 흑해 북쪽에서 기원전 3,500년 전에, 그러니까 상당히 옛날에 이쪽 그 카카스 지역, 그다음에 여기 그 흑해 북부, 그다음에 이제 여기 중앙아시아 쪽에 살고 있던 유목민족이 이제 그 아리아인이 되겠습니다. 이 아리아인이 서기 3,500년 전에 여기 살다가 2000년이 지난 서기 1500년 전부터 대대적으로 이동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얘들이 이제 서쪽으로 가는 애들은 지금의 유럽 쪽에 자리를 잡고 지금 독일이라든가 이런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습니다. 유럽 쪽에 자리를 잡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남쪽으로 내려와서는 이쪽에 이란 쪽에 자리를 또 잡게 되고, 그다음에 중앙아시아 쪽으로 내려와서는 여기 우즈베키스탄이죠. 여기 이제 소고드인이라고 부르는데 이쪽에 조상이 되겠고, 얘네들이 아리아인들이 더 내려와서는 여기 인도 북부까지도 점령을 하게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들이 이제 그 유럽 쪽으로 간 애들은 유럽 쪽으로 가서 갈리아가 이제 프랑스죠. 프랑스로 그쪽으로 간 켈트족, 그다음에 이제 일리리아인, 그다음에 이제 슬라브는 이제 그 러시아인이 이제 대부분 슬라브죠. 이 사람들의 조상이 되겠고요. 유럽인과 러시아인의 조상이 된 것입니다. 지금은 이 사람들이 이제 거의 다 많이 이제 없어지고, 지금은 이제 남아있는 그 아리아인들이 이 아리아인들이 이제 스키타이족이라고 합니다. 스키타이족. 이 남아있는 아리아인족이 지금 주로 살고 있는 게 잉글랜드, 영국의 변경 지역, 그러니까 영국의 북쪽에 있는 스코틀랜드, 그다음에 서쪽에 있는 웨일즈, 그다음에 이제 더 서쪽에 있는 섬인 아일랜드, 이런 쪽에 이 아리아인들이 지금 영국의 변방으로 밀려서 많이 살고 있다고 합니다. 그 이후에 이제 그 영국 쪽으로 들어온 게 이제 바로 이제 앵글로 삭슨족이고, 그 이후에 또 들어온 게 이제 로만족이 되겠습니다. 이들은 또 동남쪽으로 내려와서 인도인의 조상이 되겠죠. 그래서 이제 베다 문화를 전수를 하게 되겠습니다. 이 베다 문화라는 것이 쌍어문, 물고기 2개를 숭배하는 인도 문화가 되겠습니다. 우리나라에서도 이게 좀 발견이 되죠. 또한 남쪽으로 전진을 해서 중앙아시아 이란 고원에 정착을 하게 되고, 중앙아시아에 가서는 소고드인이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메디아는 지금의 터키 동쪽과 이란 북쪽 지역에 있던 종족이 메디아인이 되겠습니다. 또한 이란인의 선조가 되겠습니다. 아리아인의 일부인 스키타인의 고향은 우크라이나, 지금의 이제 그 흑해 북쪽이 이제 우크라이나죠. 이쪽이 고향, 이들이 이제 발원지가 되겠습니다. 흑해 북쪽에서
저쪽으로 이제 북해 쪽으로 흘러가는 것이 이제 그 드네프르 강이 있는데 이 드네프르 강변에서 이들이 거주를 하고 있다가 동쪽으로 전진을 해서 여기 카스피해에서부터 이렇게 그 북해까지 쭉 뻗어 있는 산맥이 우랄 산맥이 되겠습니다. 이 우랄 산맥을 기준으로 해서 이쪽에는 유럽, 이쪽에는 아시아 뭐 이런 식으로 구분이 되죠. 이 우랄 산맥을 건너서 이 그 아디아인 스키타이족이 대이동을 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그 흑해를 기준으로 해서 이쪽으로 쭉 뻗어 있는 것이 드네프르 강이 되겠고 카스피해에서 북쪽으로 쭉 뻗어 있는 강이 볼가 강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이 드네프르 강과 볼가강 사이에 동강이 또 따로 있고 이들이 이제 서로 운하로 연결이 돼 있죠. 그 다음에 이제 흑해에서 이 서쪽으로 유럽 쪽으로 쭉 뻗어서 나가는 강이 이제 바로 이제 도나우강, 다뉴브강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